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방송이네요. 새해 첫 방송에 제가 딴짓 하다가 큐 사인을 못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진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새해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값진 새해가 되라고 요즘에 인사 많이 받는데 값진 새해 되도록 하십시오. 네,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월간국어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오늘 또 청룡의 해라고 이렇게 파란 색깔 옷들이. 청룡은 저기 병태구. 왜? 정말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아이고 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 얘기하지 마요. 저는 이제 그 청룡하고 저는 안 맞아갖고. 네, 그렇죠. 병태? 병태 너무 재밌게 잘 봤어, 소년시대. 네네네. 정말 핫하더라고요. 그동안 낙이었는데 올해 그래도 정시는 잘 마무리 네, 어느 정도 되고. 네, 고생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 이번 정시 어떠셨어요? 특이사항. 원래 이제 그 불수능이었을 때는 보통 이제 정시의 스카이 상위 대학들의 경쟁률이 좀 떨어지게 돼요. 원래 불수능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22학년 때 경쟁률 보고 23학년 때 24학년인데 올해 특이한 건 스카이대가 스카이대 서울대 연대고대가 이 불수능이면서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올랐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 경쟁률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불수능이었는데도.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불수능은 오히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이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제가 정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더라도요. 그 나쁜 성적들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중위권의 싸움이다. 결국 국민 광운 세종부터해서 뭐 건동호 여기는 지금 박 터지는 그런 올해 상황이 나왔고 상위 대학은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역시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가 이제 관심을 보고 있던 1월 3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 수시가 끝나면서 이제 역시 언론에도 또 얘기했지만 불수능일 때는 역시 수시 2월 1월이 딱 여기 벨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수시 2월 1월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학교가 주요 대학에서 연세대죠. 연세대가 195명 정도. 이거 많다. 네. 근데 보자 23학년 되는 연세대가 147명. 그러니까 이게 물수능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위가 올해 같은 고려대. 역시 고려대는 뭐 수능 체제 하면은 막강 수능 체제죠. 4개 영역 일반 전형, 4개 영역 합할에 의대 같은 경우 4개 영역 하고 의대가 2월 인원이 한 8명 정도 나왔어요. 아이고. 네. 8명 정도가 나왔어요. 야,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왔네. 맞춘 학생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수시에서 의대가 고려대 의대가 특히 의대 주요 대학의 의대가 2월이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데 아마 고려대가 올해는 한 8명 정도가 수시 2월이 된. 속상하겠네. 네. 그러니까 4개 영역 합오였거든 수능 체제가요. 4개 아유, 한 문제 차이로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정시는 역시 올해 불수능인 것 같았는데 상위 클래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그런 아니었다라는 거. 이렇게 경쟁. 그 다음에 서울대가 역시 뭐 원투 조합에서 원론 조합으로 가니까 서울대는 당연히 저희가 우리 항상 방송에서 올해 서울대는 무조건 정시 경쟁률 오른다. 역시 서울대도 경쟁률은 당연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대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서울대 정시가 3.2였는데 올해 엄청나죠? 네. 4.94포인트까지. 이게 원론과 원투 조합의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일단 킬러 문항 배제 앞으로도 계속 이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결국은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박터지게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위권 학생들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원래 킬러 문항이 있을 때는 네. 제껴. 운에 의해서 예. 갑자기 서위권이 되거나 이런 네, 경우가 네. 생길 수가 있었죠. 중위권은 이제 그런 게 힘들어진다는.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이죠.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뭐 정시 이번 특이점, 그렇죠. 수시 특이점 이제 또 방송해야죠.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또 25학년도 현재 예비 고3 학생들도 25학년도 또 달라지는 입시제도 굉장히 또 많이 달라져요. 내일 다음 대학들, 주죠. 네,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또 달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한번 네네네. 초여종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시 정시 해가지고. 그렇죠. 예. 25학년 이제 네. 앞으로 고3 예비 학생들을 고3. 위한 예, 1, 2부 예. 나눠서 2주에 걸쳐서 다음 예,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네. 추세에 대한 흐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요즘 그 재수생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숙학원에 많이 안 간대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 자체가 또 재수의 트렌드 자체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능이 만들어졌을 때의 특이점이 또 결국 재수의 행태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기숙학원은 안 가요. 맞아요. 시험 안 가게 되고 언론에서 뭐 이렇게 1등 뭐 최고점 뭐 이렇게 한번 C땡이라고 얘기하고 나니까는 C땡만 몰린대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재학생들 같은 경우 뭐 가끔 뭐 2땡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강화되어 가고 있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네. 재수 시장 자체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뭐 예비고3 그쵸.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다뤄주면서 계속 얘기는 예. 진행되는 왜냐하면 기숙학원을 안 간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공부의 양과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공부의 양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돈까지 몇 천만 원 내가면서 내가 거기 갇혀가지고 자기주도는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면 내가 굳이 킬러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실험 문제가 없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학생들의 어떤 국영수 주요 과목이라는 이 학습 상태가 기본기에 굉장히 좀 충실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오히려 이제 3학년 때 다녔던 학원을 다시 가는. 이게 좀 특이점 같은 경우에 네. 저희 국어학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문의가 계속 오고 계속 실제로 와요. 등록생들도 네.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만 하면 되거든. 네. 맞아요. 재수생 학원 가는 것보다 3학년 때 나갈 때 선생님 훨씬 더 잘해 이러면서 나 케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문학원 되거든. 쪽이 더 괜찮게 왜냐면은 그 학생들은 클리닉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낫죠. 네, 맞습니다. 예. 제재 트렌드도 좀 바뀌고 네. 있어요. 바뀐다는 바뀌고 거죠. 계속 그래서 이건 방송해줘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낮에 좀 해주고 재수생반 해가지고 낮에 해주고 낮에 클리닉 해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오히려 시간을 좀 자유자재로 시간을 학생들이 학생들이 쓸 수 있겠죠. 거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주말 빼고 주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수생 학생들을 위해서 반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의학학 계열하고 뭐 의대 약대 뭐 계속 저기 있는데 다음 주에 그 25학년도를 준비하면서 올해 정시 상황이 어떻게 또 저희가 됐는지 수시는 또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방송해 토대로 드릴게요. 네. 올해 입시 결과를 수시부터 해서 토대로 계속 방송이 진행될 겁니다. 속상하긴 한데 요거는 정시랑 수시 지원 전략은 정말 속상한데 이게 대학의 서열화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대학의 서열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학의 랭킹이에요. 대학의 레벨. 그게 사실은 수시나 정시 지원 전략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씁쓸한 한국의 현실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같이 확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주제. 네.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이 시안이었으면 이번에는 확정안. 확정한.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누가 반대를 못 한다니까.
예, 그래서 그냥 원한 그대로 거의 확정되었죠. 대부분이 시한 유지. 예, 시한 근데 유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러면 안을 나왔으면 그걸 이제 또 회의를 거치고 뭘 해서 네. 조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걸 거쳤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에 한번 크게 공청회를 했었죠. 네. 그런 거를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수기제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북유럽 쪽에서 진행하는 게 이제 수기제 민주주의인데, 수기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수기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교육제도도 그렇게 수기적 형태의 수련 과정을 겪으려고 했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론조사로 끝냈어요. 예, 여론조사로 끝냈고, 되는 여론조사,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단체, 그다음에 교원 단체에서의 어떤 움직임이거든요. 반대 별로 없었어요. 결사 저항이 없어요. 이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피켓을 들겠다라고 하는 단체가 아무도 없어. 그건 뭐 그냥 다들 두루두루 만족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니까 확정안 보니까 굉장히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니까요. 너무 잘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이. 안전운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이 감기 걸렸다며요. 네. 아유, 심화 수학이 이제 빠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능에. 심화 수학은 원래 빠져야 돼요. 원래 그거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심화 수학이 수능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너무 빈약해요. 한국수학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화 수학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빈약해.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 인도? 인도 잘하죠. 또 한국일까요? 미국이죠. 아니 그냥 이런 거예요. 미국 왜? 아니 전 세계의 수학자들과 전 세계의 선진적인 문명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필즈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수학의 노벨상 같은 거. 그 필즈상을 몇 년 전에 한국 우리나라 사람이 한번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분 지금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다 미국으로 보인다. 저러는 사람은 다 미국에 있는 거야. 아니 물론 그 못하는 애들도 미국에 많겠지만 아니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사람이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교육 기관은 그 똑똑한 사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지. 그리고 서울대 공대 훌륭하고 칼스트 훌륭하지만 MIT랑 칼텍보다 훌륭하진 않잖아요. MIT랑 칼텍이 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랭킹도 높고 스탠포드 그렇고 또 미국에 있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도 IIT라고 있어요. 인도 공과대학이 전 인도에 7개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뭄바이 II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델리 IIT. 이 IIT가 7개가 있어요. 이 IIT는 인도 공과대학인데 입학 시험을 따로 봐요. 따로 보는데 20한 5만 명이 봐요. 우리나라 수능의 반이 보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인도가 한 1,000만 명쯤 있으면 시험 보는 애들이 1,000만 명쯤 있으면 대학 관련 애들이 1,000만 명쯤 있으면 IIT는 야 우리는 아무나 못 들어와 예비 시험을 봐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서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IIT 시험을 보겠어. 근데 그 애들이 25만이에요. 그래서 재수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의 인구가 50만이에요. IIT만 가려고. 왜 그러냐? 카스트를 엎어버리잖아. IIT를 나오면은 카스트를 극복해줘요. 그러니까 그 인도 IIT 그런 학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영국, 미국, 특히 미국, 그 다음에 뭐 인도, 그 다음에 중국도 아니 어쨌든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바다 밑으로 사람 보내잖아요. 우리나라가 수학을 잘한다. 잘해요. 우리나라도 잘해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잘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인도와 미국과 한국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갈 때 보는 시험의 시험 범위가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 내는 나라 대한민국.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요. 모든 학생이 보는 시험을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학은 재능, 즉
어떤 학생은 잘하고 어떤 학생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수학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수학을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산 애를 만든다는 거야. 이거 싹 다 고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도 수학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더 낮춰야 돼. 미국은 수원 수준이거든요. SAT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수학의 범위가 더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 아실만한 분들이, 그거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 알아. 다 아는데도 그런 발표를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 걱정돼서. 네? 수학협회에서. 그래서 심화 수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불가능하다. 수능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안에서조차. 저는 오히려 이번에 시안에서 확정됐을 때 과연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사회와 과학의 선택 과목을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물투 영역 같은 경우 필연적으로 수강자 수가 적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 이거 상대평가 해봤자 이거 소용없는데. 그러면 상대평가라고 하는 5등급 체제가 거의 붕괴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죠. 예. 사회과학, 융합, 아홉 개 과목만 그 절대평가. 절대평가로. 네, 절대평가를 바꿔버렸어요. 결국은 이건 상대 등급에 안 넣겠다. 이런 시스템이죠. 살짝 부담이 됐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현재는 일반 선택 과목 국어라든지 수학의 미적, 확률 통계라든지 3학년 배우는 이거는 상대평가 현재. 네. 그리고 과학 탐구 현재요. 현재 물투와투 생투는 성취도 ABC로만 표시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3 때 내신의 어떤 부담감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고교 학점제가 된 2028학년 현 중3 학생들부터는 고3 때 되는 시기에 그 맨 처음 안에서는 맞아요. 그거도 다 상대평가, 병기한다. 절대평가고 상대평가가 5등급이다 기재. 그러니까 5등급이 기재 병기가 된다는 사실은 그것도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능은 또 9등급이야. 또 고3 때 또 내신도 관리해야 돼.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거죠. 그래도 뭐 국어랑 수학도 아니고, 그쵸? 수능 과목도 아니고, 여행지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A, B, C, D로 하겠다. 그렇죠. 예. 결국 근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그래도 계속 병기를 고3 때도 하게 사회과 되니까. 융합 과목을 제외하고는 이런 예술 과목들 제외하고 전부 다 국영수 관련된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 상대가 병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언론이나 일부 입시 전문가들의 잘못된 해석들.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메인으로 하고 상대 등급 병기, 보완제. 그러니까 결국 내신의 베이스는 절대평가예요. 이번 개정안 확정안에도 계속 반복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고등학교의 절대평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 그럼요. 계속해서 계속 나온다고요. 절대평가라니까요. 그리고 5등급 체제 하에서의 절대평가가 이 교육진담이 계속 강조하듯이 10%와 24%는 그냥 A가 둘로 나눈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절대평가가 안정화됩니다. 그렇게 돼야죠. 절대평가로 계속 내신은 가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계속 지금 애들은 뭐 더 계속해서 부담감이 커지는 거. 결국 수능도 절대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 융합탐구, 융합사회 융합탐구 그 과목들을 절대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능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이제 먼저 절대평가하겠죠. 한국사 절대평가한 것처럼. 한국사 영어가 절대평가된 것처럼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절대평가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수능은 국어 수학으로 결정하고,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서로 무리가 없겠고, 그리고 인구가 20만 대가 되면 이제 수능도 절대평가가 돼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도 결국 절대평가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거 갖고 뭐 변별력을 해서 절대평가 만들어 보는 거고. 네. 그렇잖아. 결국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이거 그다지 변별력이 크지 않을까 하면 결국 이거도 절대평가를 간다는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국어하고 수학. 예비 중일 정도 학생들이 수능 볼 때쯤 되면 이제 한번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그때 예비 중일, 예비 중이 정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쯤 되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절대평가 얘기가 이제 스멀스멀 나오지 않을까. 수면이 올라오고 저는 전격적으로 채택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예비 중3 학생들의 또 하나의 또 요즘 트렌드 자체가 진짜 얘네들 정말 의학학 계열이 쉽지를 않네요. 예비 중3학부는 고교학점제 되는 첫 대상자들인데 의학학 계열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도 의학계를 많이 가니까 한국의 미래는 바이오에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주식을 사야겠어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심화 수학을 넣을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확정을 아니 했어요. 너도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네, 너도 절대평가였는데 그 단서 조항이 너도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평가도 또 부담감은 돼,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없는 게 훨씬 아유, 그거는 변별력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학생들의 부담감만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수학 발전에 하등에 도움이 안 돼. 그걸 왜 넣느냐고요, 그런 거를. 오히려 그 부담감 가질 때 차라리 프로젝트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을 읽는 학생이 대학 가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험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면은 그 수학학회에 대해서 반대 칼럼 같은 거 쓰고 싶었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실만한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애들 죽이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예. 국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택형이 아니잖아요. 네, 공통으로 가는 진행됩니다. 부분인 거고 결국 수학도 선택이 아니라 공통이 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엄매하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정말 아이들이 기초적인 그 국어 학습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전 해림 때문에 그런 대한 부분도 궁금한 게 많아요. 처음 그 대통령의 언급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문학의 중요도가 계속 조금 떨어지게 만들어서 뭐 사교육이라든지 킬러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나 부정확성 같은 것들을 계속 낮추고 오로지 학교 수업, 학교 공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어 기본기를 베이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법과 문학 영역의 중요도가 올라간 상태가 확정이 그 시안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비 고1 학생들 올라오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예비 고2 올라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본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풀이에 막 미친 듯이 실전 투입을 해도 이거는 당장 수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융합 수능은 지금 예비고1, 예비고2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실제 이번 24순위 그 융합 수능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비문학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문법이랑 문학 난이도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어와 독서 그리고 이 화법과 작문 문학 이렇게 3체제로 나가는 2028 이후에 그 수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인 친구들이든 아니면 또 개정안에 대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든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에서의 기본기와 그리고 문법 공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문법에 대한 중요도와 그리고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저희 HMK 그 시청자님 분도 예비 고3이랑 예비 중2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이 저는 너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비 고3과 예비 중2 이렇게 두 학생을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올 1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네, 따뜻해지실 거고요. 내년에 그럼 이제 큰애 잘 보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같이 뭐 특목 입시라든가 이런 쪽 방향성 갖고 같이 한번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는 수학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수원수토 확률 통계는 어쨌든 뭐 수능이잖아. 수능에서 부등급 체제인 거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문 계열 쪽의 학생들이 수학을 그 자연 계열 쪽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정말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적분이나 기하라는 과목이 수능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수능에서는 수능 수학을 가지고 변별력을 못 찾겠다라는 이과 최상위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어떠한 그 대학별고사 정성평가를 통해 대학별고사를 통해서 수시에서는 논술이라든지 심지어는 정시에서도 논술이라는 부분을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이과 최상위 쪽. 예전에 그 이과 자연계 2008학년대 서울대가 인문 논술은 그 전에 있었고 자연계 논술 2008학년도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8, 2009. 근데 그때 이제 정시에도 수능도 성적 보고 논술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수시 쪽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언뜻 또 교과적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수학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가지고 또 뭔가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에서 교과를 배우는 과목 범주 내에 대학별고사를 분명히 또 만드는. 지금도 재신문 면접, 즉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거의 논술 수준의 수학 문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의 변별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부분.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분명히 연세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한양대로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 그건 3년 딱 보니까 텀이 3년이에요. 3년 예고제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고교 학생 때문은 절대평가와 병기, 5등 최대 병기, 변별력 못 찾는다. 그래서 수능 최저 적용시키겠다. 근데 수능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이과생을 봤을 때 수원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지는 어떤 입장이 되잖아요. 물론 킬러 문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는 지금보다 더 상향 조정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만족도를 못 느끼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과 내신이 이제 평준화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그 학생을 선발하는 게 무리가 없는 대학들이 있고 학과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대학은 레벨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나은 애를 뽑고 싶다. 라는 영역이 있겠죠. 피라미드의 영역. 서울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의학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학생, 이거 갖고는 안 돼. 이 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해당되어지는 범위가 예를 들어 2만 명이면 2만 명 중에서 좋은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2만 명보다 더 위의 애들을 뽑기 위해서는 2만 명 내에서의 경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2만 명 내에서의 경쟁은 현행 입시제도화에서는 면접밖에 없어요. 논술보다는 면접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대 면접은 앞으로 의학계의 필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 의학계는 수능, 내신, 면접 이 3위일체를 가지고 입시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특정 대학의 학과들도 이제 이걸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의학계가 없잖아요. 이쪽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글로벌 스탠다드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적 특수 상황 속에서 대학들이 가지는 하나의 어떤 입시의 특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화수학이 없어지면은 인문 계열 학생들도 의대 지원은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의대 지원하는데. 지원하는데. 어차피 수원 수투 확률 통해 수학을 1등급 다 맞았어. 정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 인문사회의 경쟁, 그 인문사회의 어떤 컷이나 이런 조건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때 요즘에 보니까 뭐 서울대도 그렇고 지금 정시에 교과 반영하고 있죠. 고려대 반영하고 26학년대 연세대가 또 정시에도 교과 반영해요. 네. 근데 전공 적합성 정신대도 또 이수 지원한 학과와 연계된 교과를 이수했냐 서울대가 그렇죠. 이제 그걸 봐야죠. 네, 보게 대표적이거든요. 되죠. 이제 ABC니까 하지. ABCD니까. 이수했냐 이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3학년 때 딱 보니까 내가 이 성적도 잘 나와. 이렇게 딱 보는데 뭐 ABC니까 나 A 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인문사회 쪽 학생이 유전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자연계 학생이 갑자기 뭐 지리 하나 하고 세계사 하나 하는 거죠. A 받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그냥 결정적인데,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그 이과생들의 문과 친구들은 여전한데 그 쉽지 않았을 거. 작년보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올해 국어가 너무 어려워갖고 문과로 친구가 하려면요 수학이 망치고 국어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많이 드물었어요. 예전에 그 상해 국제학교 친구가 우리나라 대학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대학으로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과학을 전공했어요. 과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 원서를 썼냐면은 거의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이 친구가 수시에 어디를 썼냐면은 카이스트 화공과를 썼어요. 얘가 왜냐면 3학년 때 6개월 동안 화학 실험을 했으니까. 카이스트. 그리고 얘가 거의 국제학교 이수 자체도 뭐 우리로 치면 그때 당시 수리가, 미적2, 뭐 기하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카이스트 화학과를 붙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디 붙었는지 아세요? 야, 연대 경영 붙었어요. 연대 경영. 10년 전에 이미 문과를 확 튼 거야. 내가 야 너 경영 가서 너 원래 과학 잘하니까 경영 가가지고 변리사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대 자율전공을 넣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문이과 호환으로 넣었단 말이죠. 얘가 결국 최종적으로 서울대 자율전공도 그때 당시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2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안 됐는데 면접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럼 얘가 2개를 붙은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 서울 카이스트 화학과 화공과랑 연대 경영. 응, 2개 붙은 얘 어디 갔을까요? 연대 갔어요. 연대 경영.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넌 도대체 6개월 동안 화학 실험 왜 한 거야? 내가 했더니 어딘가 쓸모가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카이스트 가가지고 연구자가 되는 것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 입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사회 쪽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서울대 입결 자체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뭐 인문계 정도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 일단 무조건 수능이 사회과학이 약해졌잖아요. 네. 높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네. 고1이 시험 범위잖아. 네. 시험 범위가 중요한 거야. 고1이 시험 범위잖아. 네. 예. 고1이 시험 범위면 이거는 어렵게 내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시험 범위 자체가 고1인데 어쩔 건데. 여기서 더 낸다? 여기서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뭐 물원, 화원, 생원 이거 못 낸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못 내는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융합형적인 형태에 대한 사고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묻는 시험을 낼 건데 이러면은 문이과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과 예를 들어서 경북대 의대 2개 붙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교차전에 갖고 애들 보면은 와 예술이다 진짜. 심지어는 탐구를 생윤 하나 보고 지학 보고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 네. 와 그래 전략 진짜 기가 막힌데 또는 사탐 봤는데 수학은 미적분 봤어. 야 이것도 괜찮은데?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 순위 복잡해지고 그 선택 순위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표준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의 유불리가 결정이 되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 빨리 안정화되면 한층 심플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형태의 입시 제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제가 3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저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이제 할 건데 그때 아마 참 많은 이 데이터 자료들을 굉장히 공개를 할 계획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2028학년에도 못 써보고 이 데이터가 다 바뀌는데 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시나든지 아니면 정시 입결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몇 학년, 27학년도, 네, 27학년도까지 대상 학생들 네, 따지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입시 교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쇼킹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올해. 그래서, 이게 입시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막 구조, 조합, 표점,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과도 말 그대로요. 서성한 정도는 이과, 스카이 정도는 문과, 네. 경제, 경영. 네. 이렇게 지원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입시가 정상화되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패턴들과 패러다임들이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교육진담과 함께 하시면 이 대목에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힘을 내서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는데 좀 하트를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레옹님 고생하셨으니까 레옹님에게 무료로 진행해 주시는 이런 과정에서 오랜 시간 또 계속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에 좀 많이 아무도 안 누르니까 나라도 눌러야 되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다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다들 우리 교육진흥 청취자분들 성적들 굉장히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성적들 많이 가지고 있고 진짜 한 끗 차이 요걸 써야 될까요? 저걸 써야 될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죠. 레옹님 고생하셨다고 지금 하트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할 때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또 저희한테 와주셔가지고 자랑도 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저희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네. 이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입 선택, 고등학교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입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 학습 방법, 그다음에 이제 수시, 정시 지원 전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영역들도 같이 나눠가지고 그 영역에 맞춰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거의 쓰러지기 일보 모든 있죠. 것을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희가 한 달 가까이 했죠. 방송을 계속하면서 계속 매주마다 이제 성적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하고 계속 그거를 또 배치 프로그램 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영혼을 갈아 넣은 거죠. 특목도 한번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 배치 상담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목 입시도 배치 상담 해드리고 그래서 특목도 입결 저희가 이제 함께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 여름에는 이제 여름부터 이제 학생부 컨설팅, 특목 학생부 컨설팅 직접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고입과 대입을 동시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이렇게 바뀌면 결국은 고입이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입도 저희가 마찬가지 이번 대입 때처럼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자료 갖다 오시면 이제 저희가 지원 전략, 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송 없죠. 저희 고입과 대입을 동시에 이거를 구조화시키면서 막 진짜 전략을 짜는 어떤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입결 나오고 대학 입시 이런 애가 또 여기 고등학교 간 애가 또 대학은 여길 가고 대단한 거죠. 고입은 전문가들이 없어요. 전문가 없어요. 일단 제가 있는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20년 정도 대원외고가 구술 면접을 진행한 이래 저희가 최초 어떤 거 들었어요? 하트.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거기 때문에 고입은 일단 저희가 압도적이고요.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진정성 있게 가장 학생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 속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의학계에 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대 트렌드에 맞게 같이
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상해 드리는 것은 시안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3학년 때까지 상대평가라고 시안에서 발표했지만 3학년 때 선택하는 융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는다. 결국 이건 뭐냐? 상대가 메인이 아니다. 예외를 뒀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외를 두었냐? 예외를 둔다는 건 상대가 보편적이지 않다. 5등급을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즉 뿌리는 뭐다? 절대평가 ABCD다. 이 부분이 교육부의 확고한 의지다. 그러면 학교 내신은 장기적으로 수능과 일치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빠르면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서부터는 아마 통합사회, 통합과학서부터는 수능도 절대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안에 대한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의 안은 시안이 최종 확정되었고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내신이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육진담의 기본적인 어떤 해석이 교육부 해석과 일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새해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카소님께서도 레옹 선생님 도와주셔가지고 아이고, 정신이 이렇게 많은데. 네네. 아이디를 들어오면 저 누가 그러니까 예. 피카소님 예, 피카소님 고생하셨다고 또 얘기해 주셔서 그렇죠.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정시 수시 최종 25학년도 25학년도 이번 데이터 토대로 그렇죠. 24학년 입결이란다. 입시의 어떤 결과를 토대로 25학년도에 대한 대비. 우리 HMK님 포함해서 네. 예비고3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거 뭐 저희 방송은 매주 월요일 11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저희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이 모습 보고 계시죠? 예, 선도하는 방송. 예, 교육과 입시를 선도하는 교육진담이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